형 그 요번에 보셨어요? 그 유벤투스 모타 그 중재된 거? 모타 잘렸더라. 네, 근데 그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잘린 거에 대해서는 좀. 내가 이번 시즌 유벤투스 좀 중계도 많이 들어가고 네, 좀 많이 네, 봤잖아. 네. 근데 모타가 생각보다 나는 처음에는 되게 나쁘지 않았거든. 모타가 원래 하던 이 축구 전술이라는 게 내가 알기로 UEFA에서 논문을 썼던 거 1위를 했나? 그랬어. 1위인가 2위를 했었어. 내가 알기로.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볼로냐 시절 때 하던 게 유벤투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근데 볼로냐 때는 내가 느낄 때는 그 전술적인 요소들을 풀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어. 뭐 예를 들면 뭐 칼라피오리나 뭐 퍼거슨이나 뭐 지르크지 뭐 이제 선수팀을 다 떠난 뭐 칼라피오리나 지르크지는 이제 팀을 떠났지만 주축 자원들이 뼈대를 잘 만들어줬고 거기서 이제 효과를 좀 잘 냈던 그리고 에너지 레벨을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던 이 전체적인 배경이 좀 선수단에 있었는데 그러한 것에서 이제 중원에서 밀집한 어떤 강한 압박 스탠스를 많이 만들었었거든. 근데 유벤투스 오면서 약간 좀 달라졌거든. 모타 감독은 전술적으로는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이게 유벤투스라고 보면 골키퍼까지 빌드업 시에는 볼로냐 시절에 투입을 시키면서 거의 이러한 형태. 골키퍼가 센터백이랑 같이 합을 맞추고 센터백 한 명, 뭐 칼라피오리 같은 애들이 위로 올라와서 라인을 여기까지 만들어주고 와일드하게 여긴 벌려주고 이건 이렇게 하면서 가운데 숫자를 엄청 많이 늘려주거든요. 네. 지르케지가 그때도 이쪽으로 많이 내려오니까 중원에서의 이 라인이 잘 만들어지고 오히려 이게 4명 4명 조합. 그러니까 모타 감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식이 뭐냐면 4명 사각구도의 패스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 엄청 선호한다 하더라고. 사각구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너도 축구를 해서 알겠지만 삼각구도의 패스를 많이 만들려고 하잖아. 근데 논리적으로는 사각구도가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플랜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플랜이 뭐 이런 식으로 골키퍼가 여기 있다고 쳤을 때 4명의 구도를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최전방 자원이 이 사이 공간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엔드원이 계속 대주는 거야. 여기서 4명을 또 만들어주고 여기서 또 4명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여줘. 근데 이게 유벤투스에서는 블라우비치가 이게 이제 안 됐던 거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원들이 쓸 수 있는 자원이 안 됐고 내가 느낄 때는 이러한 플랜이 있었던 건 오케이. 근데 이거를 유벤투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거든. 나는 그걸 되게 좋게 봤었어. 플랜을 팀에 맞추려고 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더 애매해진 것 같아. 오히려. 아예 그냥 그거를 가지고 왔다면 조금 더 그 내용을 어떤 유벤투스 컬러에 맞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오다 보니 유연성을 조금 더 갖췄는데 전술적 유연성을 갖춘 상태로 온 건 좋은데 계속해서 경기를 치르면서도 변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변하지 못한 것들이 꽤 있었지. 뭐 예를 들면 변하지 못했던 것들은 코프메이너스의 10번 기용. 계속해서 코프메이너스를 10번에 두었잖아. 그렇죠. 수비 시에는 4-4-2 둘 때 코프메이너스를 뭐 투톱의 일환으로 두고 여기서 압박을 가져가고 그렇죠. 빌드업 할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 계속 두니까 코프메이너스가 역할적으로 계속 죽는 역할이 계속 나왔고 뭐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팬들도 계속해서 이거 왜 이렇게 쓰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말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었고 티아고 모타 감독의 이 전술에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 게 시스템적으로는 완벽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은 빌더 풀어낼 수 있고 4명 사각구도를 만들어서 가져가면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수적 우위상을 가져갈 수 있거든. 이게 볼로냐 때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빈도수가 되게 높았어. 10번의 상황이라면 한 7, 8번은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낸 거지. 근데 유벤투스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좀 떨어졌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볼로냐 어떤 선수와 유벤투스 선수와 그 어떤 선수가 들어가는 거와 별개로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 쉽게 말하면 더 좋은 퀄리티 선수가 들어가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볼 잘 차는 선수가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색깔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블라우비치가 우리가 왜 이렇게 좀 부진하냐 뭐 왜 이렇게 못하냐 뭐 이런 얘기를 뭐 팬분들도 많이 하고 우리도 좀 느꼈는데 이게 블라우비치에게 이러한 역할을 주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 블라우비치라는 선수의 특성을 봤을 때. 근데 비단 블라우비치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 여기서 수혜를 본 선수는 내 생각에 거의 없어. 뭐 콘세이상 정도? 아니면은 뭐 캄비아소 정도? 캄비아소 정도? 그 외의 선수들은 모두 본인의 어떤 개인 기량과 퀄리티를 살리는 플레이가 전혀 나오지 못하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티아고 모타 감독 시스템의 나사로서의 역할만 계속 했던 거야. 케프람티랑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후방에 불안감이 나오고 계속 선수를 갈아 끼는 느낌이다 보니
뭐 선수의 개인 어떤 퀄리티라든지 이 선수를 조금 더 잘 활용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서는 유연하게 발휘가 되지 못했어 오히려. 맞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 A 유벤투스에 넘어올 때 전술은 엄청 과감하진 않았거든. 볼로냐 시절에 센터백도 막 엄청 전진시키면서 그렇죠. 막 무슨 뭐 엄청 높게 올라가는 전술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았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좋았던 건 안 좋은 흐름으로 갈 때 선수들이 고착화됐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안 좋게 됐고 티아고 모타 감독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에는 시간이 꽤나 많이 필요한 감독인 것 같아. 물론 볼로냐도 시간이 뭐 한 시즌 두 시즌을 거치면서 챔피언스리그에 올라갔지만 유벤투스라는 아주 큰 클럽의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선 내 생각에는 선수단도 너무 빠르게 보강을 해준 게 없지 않아 있어. 오히려 티아고 모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존 선수들을 써보면서 거기서 좀 부족한 선수를 빼고 그 다음에 넣어줘야 됐는데 이제 오자마자 뭐 더글라스 루이스라든지 코프 메이너스 뭐 이런 선수들 그리고 뭐 이 기타 임대 선수들까지 너무 많이 보강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수단이 더 정리가 안 된 느낌. 그러면서 뭐 다닐로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배제가 되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중간에 떠나는 선수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됐던 게 문제로 발생했고 티아고 모타 감독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겠지. 뭐 브레메르, 뭐 카발 부상 당했으니까. 십자인대 부상 계속 당하고 중원의 미드필더 자원들도 몰아가면서 부상을 당하니까 그렇죠. 이게 본인이 원래 준비했던 걸 맨 처음에 보여주기가 어려운 거지. 이거 나 이렇게 준비했는데 내가 원하는 선수는 여기다 이 선수를 쓰는 건데 그게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중계하면서 계속 느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무승부가 이번 시즌에 맞았던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내 생각에는 전술적 변화를 크게 한번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뭐 너도 나도 이제 중계 밖에서 얘기했지만 그냥 어떻게든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럴 때는. 그래서 승점을 쌓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너무 안 좋은 흐름으로 갈 때 본인의 플랜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게 나는 이제 전술적인 것과 티아고 모타 감독의 그간의 성향을 봤을 때 맞물렸을 때는 그런 상황으로 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유벤투스 같은 클럽은 전술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가장 이제 대두가 됐던 선수단 불화. 뭐 그거는 이제 우준이 너도 축구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어떤 분위기 장악이 되지 못하면 어수선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팀의 주장도 중간에 나갔고 그런 거에 티아고 모타 감독의 선택에 의해서 선수단이 같이 끌고 와야 되는데 선수단이 같이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 되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유벤투스 같이 큰 클럽은 선수단 장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술적인 부분은 그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나은데 오히려 이거는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번에는. 전술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감독을 데리고 왔지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선수들이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물론 거기서 이제 지훈톨리 단장이 계속해서 티아고 모타에게 힘을 불어 넣어줬지. 그렇죠. 신뢰를 보내줬고 우리도 뭐 경기 전에 인터뷰를 찾아보지만 계속해서 신뢰를 보내주는 멘트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봤을 때는 티아고 모타 감독도 기회를 적게 받은 건 아니다. 근데 유벤투스라는 클럽을 생각해 봤을 때는 선수단 장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감독이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선수들도 끝나고 나서 이제 티아고 모타 감독이 팀을 떠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좀 해주는 것 같더라고. 뭐 일디즈 같은 경우도 고맙다라고 인사도 하고 물론 뭐 몇몇 선수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유벤투스라는 팀에 그리고 세리에 A에서 강팀에서 전술적인 변화를 좀 한번 시도해봤던 감독이었던 것 같고 모타 감독은 선수단 장악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조금 더 갖춘다면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나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팀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전술과 유형의 감독인데 이제 전술과 유형의 감독들이 놓치는 것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인 거지. 사실 이제 축구라는 게 뭐 전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형이 앞서 말했던 것 좀 정말 그 라커룸, 경기장 피치 밖에서의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전술 이전에 감독이 이 선수들을 방향 지시를 해서 뭐 게임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안에서는 선수의 판단으로 이 상황이 결정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려면 그 선수의 의지와 그 선수의 어떤 상황과 선수의 퀄리티가 팀 전술에 아주 적절하게 녹아들어야 되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너무
전술적인 프레임 안에 좀 갇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뭐 2연전 패배를 했을 때, 맞아요. 2연전 뭐 무득점 7실점 패배를 했을 때 네. 드러났지만 이 초조함이 그대로 좀 경기 결과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제가 그 2연전 중에 제가 했잖아요. 맞아. 어땠어? 선수들이 그냥 뭐라 해야지 좀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뛰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네. 나도 이제 느꼈던 게 가장 불안했다고 가장 위험했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게 선수들이 습관이 되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우리가 계속 원하는 걸 하는데 안 되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특히 유벤투스는 무승부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무승부의 이 어떤 로직 단계를 보면은 선취골 넣고 실점하고. 오히려 또 역전당하고. 맞아요. 이게 단순히 뭐 한두 경기가 아니라 정말 시즌 전체를 봤을 때 정말 많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비교적 유벤투스보다 상대적 약팀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선취골 넣고 실점하고 다시 선취골 넣었다 또 실점하고 맞아요. 그것도 후반 막판에 막 이런 집중력 문제가 같이 발현이 되니까 선수들이 이제 이게 되나? 맞아요. 야 우리 또 비기겠는데? 의구심이 있어. 우리가 또 이런 거에 선수들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번에 느꼈던 건 모타 감독을 좀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전술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건 선수단 장악이고 선수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와 그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줄 수 있는 감독의 단계적인 완성도가 같이 부합이 돼야지만 더 높은 팀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 감독도 성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전술을 새로 녹이는 건 정말 어렵다. 힘들다. 그걸 우리가 한번 다시 느꼈던 그랬던 유벤투스 모타의 어떤 그렇네요. 스토리 라인이었던 것 같아. 이제 이고르 투도르 감독이 왔잖아. 네. 투도르 감독이 오면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라카룸 장악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앞으로 유벤투스의 어떤 행방이 어떻게 될지 나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 네. 형이 이제 유벤투스 되게 좋아하잖아요. 내가 사실 좋아했지. 그렇죠. 이번 시즌에. 네. 뭐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그 투도르 감독의 축구 색깔은 이번에 와서 어떤지 저한테 좀 또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경기를 보고 투도르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네.